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요로결석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의 박성열 교수와 함께합니다. 그럼 교수님, 이 요로결석이 아까 오줌이 생기는 그 소변기들 다양한 곳에서 위치가 다 달리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그 위치마다 좀 증상이 다를까요? 네, 매우 다릅니다. 사실 제일 돌이 먼저 생긴 걸로 알려진 데는 콩팥 안이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조그만 결정들이 생겨서 모이게 되는데 콩팥 안에 있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간혹 가다가 이제 소변에 피가 비치는 정도의 혈뇨라는 게 보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로결석이 되게 아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요관결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작은 결석이 내려오다가 걸리면 콩팥에서는 계속 오줌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데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콩팥이 부어서 옆구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돌이 걸린 데가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게 막은 데에서 위로, 그러니까 우리 홍수 때 물이 역류하듯이 콩팥으로 물이 역류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콩팥 안에 돌이 있을 때는 사실 자각 증상이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 돌이 뭐 1cm, 2cm가 커질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돌이 내려왔다가 방광에서 머물면서 돌이 또 커지기도 하거든요. 방광에 있을 때는 마치 방광염처럼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보고 나도 개운치 않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돌이 마지막 빠져나가는 길인 요도에 또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도에 돌이 걸리게 되면 오줌이 잘 안 나오니까 소변 볼 때 굉장히 통증이 있고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계절에 따른 그 요로결석의 발병 빈도 차이가 있을까요? 예, 더운 지방에서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사계절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가장 최고 기온 한두 달 사이에 요로결석이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땀 배출을 많이 하면서 소변이 좀 진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햇빛을 많이 쬐니까 비타민 D가 많이 발생되면서 칼슘 배출이 늘어서 또 결석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 돌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아무래도 여름에는 이제 뭐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겨울에는 좀 가만히 계시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콩팥 안에 있던 작은 돌들이 이렇게 굴러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서 이제 증상을 나타내서 병원을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 여름철을 즈음해서 한두 달 동안에 제일 요로결석이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로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들 많이 마시라고도 얘기하던데요. 네. 그런데 맥주는 어떻습니까? 맥주 많이 마시고 뭐 줄넘기나 달리기 하면 돌이 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뭐 사실 맥주가 돌을 잘 빠진다 하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로결석이 생기시는 분들이 워낙 물을 적게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해도 잘 안 드시는데 또 회식 가시면 맥주는 잘 드세요. 그러니까 이 요로결석이 걸렸을 때 저희가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거는 갑자기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 오줌량을 확 늘려서 수압으로 돌을 빼는 건데 조금씩 드시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물을 한꺼번에 한 2컵씩 이렇게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평상시 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2컵을 드시라고 그러면 뭐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다 같이 뭐 원샷 이런 맥주 500cc는 한꺼번에 잘 드시니까 맥주를 그렇게 드시면 95% 정도는 물이잖아요, 맥주에. 그러니까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돌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맥주를 장기간 많이 드시게 되면 수산이라는 성분이 이제 돌을 결석 성분 중에 중요한 성분인데 주로 안주류, 그다음에 맥주를 장기간 먹었을 때 수산이 증가하게 돼서 오히려 결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맥주를 이용해서 돌을 치료한다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줄넘기나 뭐 조깅, 달리기 이런 것들 굉장히 활동을 할 때 돌이 잘 빠진다고 돼 있잖아요. 저희 요관이라는 게 장처럼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해서 오줌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게 가벼운 운동들입니다. 그리고 줄넘기 같이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면 돌이 또 잘 빠질 수 있고, 저희가 헬스클럽 가면 이렇게 허리에다 대고 이렇게 막 떨어주는 거 있죠. 이 진동을 주는 것도 결석을 빠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콩팥 안에 있는 돌은 일부 논문에서 발표가 된 게 있는데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거나 롤러코스터를 타고 돌이 빠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위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그릇이 뒤집듯이
콩밭에 있는 돌이 빠지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해주는 게 돌을 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활동해서 이렇게 돌을 빼주어서면 정말 다행이지만 결국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통증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네.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럼 네.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법들을 이용하나요? 결석이 이제 위치랑 크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데 사실 그 결석의 통증은 대부분 진통제를 쓰면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지속될 때는 즉각적인 통증 조절을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우리 요관의 굵기에 맞춰서 한 5mm 내외에서는 좀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특히 방광 근처까지 돌이 내려왔을 때는 통증이 조절되려면 물을 좀 많이 드시면서 이렇게 자연 배출을 기대할 수 있겠고 5mm가 넘어버리면 자연 배출률이 굉장히 뚝 떨어집니다. 비율이. 그러니까 계속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바깥쪽에서 충격파를 줘서 돌을 이제 마취나 수술 없이 이렇게 깨트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잘 깨지지 않는 돌들도 있고 이 방법은 이제 즉각적으로 돌을 없애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통증이 있을 수 있어서 뭐 빨리 돌을 제거하셔야 되는 분들은 요즘은 대부분 배를 열어서 하는 수술은 안 하고요. 결석 수술은 오줌 구멍을 따라서 올라가서 하는 내시경 수술로 결석을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